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6월 30일,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날이신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세요? 뭐 코치로서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그런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6월 30일 하반기의 마지막 날이라 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시고 어떤 생각들로 좋은 일들이 있었으며 아니면 좀 성찰하면서 내가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분발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요즘 어떤 상황이지?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 멀리 가지는 않고요. 2024년 12월 31일 제가 약간 크리스마스의 색깔인 또 우리 멘탈 코칭 컴퍼니의 로고 색상인 그린 색상으로 가져와봤어요. 12월 31일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으세요? 네,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뭐 채팅방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의 역동을 위해서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 학교에 뭔가 이제 코칭 과목을 접목해서 하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잠깐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저희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2014년에 코칭 석사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뭔가 코칭으로서 성공을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확한 질문은 생각 안 나지만 이와 비슷한 질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파트너하고 코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 국가에 가서 뭔가 빵을 주고 뭔가 돈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코칭으로 뭔가 코칭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어린이도 좋고 성인도 좋으니 그들에게 코칭을 좀 알려주고 싶다. 내가 체력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상주하면서 하는 선교는 자신은 없는데 뭔가 뭐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두 차례 간다거나 분기에 간다거나 하면서 그런 코칭을 하면서 그들에게 의식 개혁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코치로서 굉장히 성공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새내기 코치였던 저는 그런 꿈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올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코칭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또 성과가 좋았고 그게 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고객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선포하고 말하면 이루어진다. 자, 다시 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코치님들 2024년, 24년 12월 31일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으실까요? 자, 이제는 빨간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당장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야심한 밤이 됐잖아요. 오늘은 조금 쉬시고 내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 한 발자국을 나아간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저의 이제 12월 31일의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내일 열심히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치님들은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려볼까요? 저희 시간에 막 코칭 교육하는 시간 아니고 그냥 한번 코칭의 그 보트에 타셔서 마음껏 여러분들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이영수 멘탈 코치입니다. 저는 멘탈 코칭 컴퍼니라는 회사를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횟수로는 5년, 한 만 4년 동안 경영해 오고 있고요. 멘탈 코칭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스포츠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멘탈 코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는 제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최초라고 해서 최고는 아닌 거니까 네,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저를 위해서 위안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KPC고요. KSC는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코칭 전공 겸임 교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쳤었고 지금은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코칭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이력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선수들 코칭했었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타이 신기록을 세운 우리나라에서 볼링으로 금메달 6개 했던 사람은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와 같은 이력들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객 운이 좋아서. 고객을 잘 만나서 제가 좋은 코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운 좋은 코치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프로 멘탈이라는 것은 뭘까요? 프로 멘탈. 우리 어, 김대영 코치님, 우리 방장 김대영 코치님, 프로 멘탈 책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게 프로 멘탈일까요? 뭐 멘탈 갑, 뭐 이런 의미? 예. 멘탈에 네, 있어서 좋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멘탈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정말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프로가 갖고 있는 멘탈이 바로 프로 멘탈이고요. 여러분들도 코칭의 세계에서 전문 코치님들, 전문 프로 코치님들이시잖아요. 네. 나는 프로로서 나의 멘탈은 몇 점일까? 우리 수치화하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저에게 한번 점수를 줘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들으려고 저는 애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코치님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답을 듣고 그거를 뭐 고쳐드리고 같이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가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 멘탈이라는 이야기를 어, 이 설명을 떠나서는 정말 최고의 설명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칭했던 초등학교 탁구팀의 이야기고요. 저희 프로멘탈 책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동문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대상으로 제가 멘탈 코칭을 했었던 때 일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학도 없고 뭐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고 장마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운동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이기는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이없이 지기도 하고 자기가 잘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자기는 잘했는데 뭔가 복식 경기에서는 같은 파트너가 잘 못했을 때 또 지기도 하고 뭐 우리 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또 잘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기고 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승패를 떠나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경기의 내용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생에게는 좀 어려운 질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5명의 친구들이 5학년, 6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남 탓하지 않고 서로 파이팅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며 막 이렇게 목이 메이고 소름이 끼치고 약간 눈물이 핑 돌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밖에 안 되는 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 놀라운데요. 또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고 계신 친구가 권혁이라는 친구고요. 상단에 있는 친구도 권혁입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주니어 1위 선수예요. 아마 이번 프랑스 파리올림픽은 아니고 그 다음 올림픽에서는 권혁이라는 선수를 여러분들은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금메달 단상에서 메달을 따고 있는 그 선수를 만날 거고요. 실질적으로 세계 대회에서도 1위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저는 또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또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멋진 선수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오고 있지만 이 어린 선수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 같이 코칭했던 선수들이 또 이렇게 자라서 탁구 천재, 탁구 신동 이런 이름을 들어가면서 개인 복식과 단식에서 우승하고 있는 멋진 그런 소식들을 제가 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니어 탁구 선수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제가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 성과에 대해서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뭐 기업에서도 코칭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스포츠 멘탈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제가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을 새내기 단계에서 만났던 국가대표 컬링 영리팀이고요. 2017년도 7월부터 올림픽 그 순간에 2018년도 5월까지 같이 코칭을 했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코칭을 배워서 내가 정말 좋은 코치가 되는 자신감을 얻으려면 좋은 성과가 나고 또 좋은 고객을 만나야 된다. 제가 스포츠 멘탈 코치로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영미팀의 은혜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코칭을 잘했다기보다는 좋은 고객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유서연 선수, 볼링의 유서연 선수를 만나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딸 때, 금메달을 딸 때 영광의 순간에 같이 있었고요. 잠시 후에는 또 유서연 선수와 멘탈 코칭 어떻게 했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두 선수는 자매 선수예요. 근데 한 선수는 우리은행에, 한 선수는 또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밑에 LG 트윈스, 그리고 하나 이글스의 지도자들, SK 와이번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원두재 선수 지금 상무에 있는데요. 2020년 아시안컵에서는 MVP 선수로 또 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에 또 들어간 우리 김성민 선수도 있고요. 용인 축구부 선수들, 또 평택의 FC 선수들, 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감사하게 스포츠 메달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도 좀 받을 텐데요. 이 프로멘탈 책을 만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멘탈 코칭을 해오면서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제가 빨갛게 썼는데요. 쉽게 전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도 굉장히 크고요. 아주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들었던 소감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상담하시는 선생님이었었는데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 정말 밥 지으면서도 볼 수 있어요. 글자도 크고 너무 쉽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소감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멘탈 근육을 강화해서 성과 향상에 또 지원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멘탈로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는 운동선수들, 경기 성과를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코치님 감독님, 그래서 선수들의 멘탈 지원을 하고 싶은 코치님 감독님, 선수들의 부모, 어, 선수들의 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선수들을 코칭하다 보면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과가 나기도 하고 그 성과가 또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도 코치들 중에서 계실까요? 네, 멘탈 코칭에 관심이 있으셔서 멘탈 코치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햇수로는 9년인데 지난 8년간 스포츠 멘탈 코치를 해오면서 멘탈 코칭으로 많은 선수들이 성과를 내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는 거는 뭘까요? 스포츠 선수가 대상이 되겠죠. 운동 선수의 심리적, 정신적인 상태를 좀 최적화해서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자신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해결된 상태는
집중력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회복력 향상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코치님들이 모두 고객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스포츠 멘탈 코칭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 선수들을 코칭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과연 운동선수만, 운동을 하는 사람만 선수인가? 아니다. 우리도 선수예요. 우리는 코칭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 선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업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선수도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 선수도 있고요. 가르치는 교사 선수도 있어요. 각자의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다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는 선수인데 여기에 뭐 바꾸면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고객에게도 해당되죠. 고객의 심리적, 정신적인 상태를 최적화한다. 고객의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자신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고객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됐든지 일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어떤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집중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게 스스로 좀 코치를 통해서든 회복력 우리는 다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항상 쌩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지 회복력을 향상하고 우리 선수 그렇죠? 우리 고객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러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포츠에서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에서 멘탈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저 집중력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경기 중에 실수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 또 이제 팀 경기거나 뭐 개인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그걸 집중해서 잘 실행할 수 있게끔 정말 앞으로도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림픽만 보고 준비해온 선수 그렇죠? 뭔가 또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물론 다음 올림픽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기 하나만 목표로 해서 오는 선수들이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또 도와주고요. 스포츠 멘탈에서는 그리고 자신감이 저하돼서 멘탈 코칭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선수의 어떤 상황이 뭐 회복 불가능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가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여러분들도 뭐 스포츠의 용어긴 하지만 입스,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 트라우마가 정말 그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입스까지 가게 돼서 자신감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한 번의 코칭으로도 그걸 자각해서 그 순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그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기관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멘탈 코칭에서는 주로 신체적인 거는 뭐 알아차리고 그런 기관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를 그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력, 부상이나 실패에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 잘하시는 거잖아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못하는 선수가 멘탈 코칭을 받는다기보다는 잘하는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코칭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일관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책 상단에도 나와 있는데 멘탈 근육이라는 거는 뭘까요? 멘탈 근육. 멘탈에도 진짜 이렇게 근육이 있을까요? 단단한 근육. 운동하면 생기는. 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음의 힘과 마음의 어떤 그런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멘탈 근육 역시도 우리 신체적인 근육처럼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강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멘탈 코칭과 멘탈 트레이닝이 다른 점은 멘탈 트레이닝은 코치가 짜놓은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모든 선수가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받는 거라면 멘탈 코칭의 경우는 개인화된 접근 방식으로
이 선수에게 맞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질문과 경청 피드백을 통해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그걸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멘탈 코칭과 멘탈 트레이닝이 같이 접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멘탈 점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자가 측정인데 저만 떠들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또 졸릴 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김창옥 씨가 와도 저도 졸리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QR 코드를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여러분들의 그 멘탈력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제 앞에 자꾸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를 잠깐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한번 틀어드려 볼게요. 탄력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음악이 제가 이제 에센셜이라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 건데 2024 상반기 걱정 마, 뭘 해도 된다 시리즈의 노래를 제가 픽했습니다. 여러분도 뭘 해도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셨을까요, 부치님들? 네, 우리 박현애 부치님이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부치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모기를 못 잡았습니다. 모기에게 저의 피를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멘탈력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요또 결과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 이따가 쉐어할 테니까 또 연락도 주시고 하면 제가 또 코치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뭐 체크를 하면서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요. 주요 멘탈 근육의 요소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은 특정 과제나 목표에 대한 집중 능력인데, 코칭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저는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이제 주일이기도 하니까 저의 약간 종교색을 드러낸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묵상이나 또 선수들이 시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집중력 게임 이런 걸 하고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저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코치님들 고객에게 자기 자신을 좀 믿어야 된다. 당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코치님들은 코치님을 믿으시나요? 믿습니까? 사이비 교주처럼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코치가 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대다수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KSC 시험,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코치님들 잘 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객과 함께 시각화를 할 때 안 되는 모습을 그리지 않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때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유서연 선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자카르트 팔렘방 그 아시안 게임 준비할 때 이야기였었는데요. 저는 금메달을 목에 건 상황에 시각화를 하지 않고 그거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했거든요. 금메달을 따고 다 이제 인사하고 목에 걸고 돌아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선수는. 저는 이런 질문 드렸었거든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도 사실은 이제 밑에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앉아 있는데 의자에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비행기에 앉아서 거기에 있는 이렇게 잡지, 매거진 보면서 뭐 살 거 있으면 기내용품 뭐 선물 살 거 있으면 그것도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정말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제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는 걸 2016년부터 공부를 하고 2017년도에 코치님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자리였어요. 여기 계신 어떤 코치님은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치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었었는데 앞에 나와서 그때 이제 유충열 교수님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은 사실 저도 약간 샤이한 편이라서 앉아서는 이렇게 혼자는 뭐 이렇게 쓰고 하지만 나와서 발표하는 거는 잘 선호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야기해야 될 때는 하지만 그래서 잘 발표를 안 하는데 그날은 제가 좀 발표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도 유충렬 교수님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적으신 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면 아마 그게 더 많은 지지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도 제 스포츠 멘탈 코칭 배우고 나서 그 어떤 선수도 저에게 없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를 멘탈 코칭을 해서 그 선수가 메달을 따게 하고 저는 신문에 기사로 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메이징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 자, 여러분도 좀 얘기는 길었지만 KSC에 합격해서 12월에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또 어떤 코칭을 펼쳐나가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 코칭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성공 경험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라는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뭐 오늘도 그렇고 금주도 그렇고 뭐 매일매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일어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스트레스가 오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더 중요하게는 얼마나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이제 유서연 선수 이야기를 할게요. 유서연 선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선수들하고는 제가 이거 당신 코칭한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아직 허락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유서연 선수는 마음껏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유서연 선수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서연 선수가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고 또 이제 다른 일을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서연 선수가 예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몇 년, 뭐 길게는 몇 년, 어떤 건 1년, 어떤 건 몇 달, 굉장히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게 인간관계든 뭐 경기와 관련된 거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막 피부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고 막 담도 뒤집히고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 한 1, 2년 전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쁘게 막 뭐 일을 하느라고 유선 선수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피드백을 못했어요. 대신 지금까지도 사실은 유선 선수하고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코칭을 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것 또한 제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유선 선수가 한 1, 2년 전쯤이었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못했고 그 다음 날 전화를 했어요.
어제 이렇게 연락을 주고 카톡을 줬는데 제가 그 피드백을 못 해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교수님 그거 벌써 다 정리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치님 진짜 신기한 게 코치님도 알다시피 옛날에는 제가 멘탈 코칭 받기 전에는 어떤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몇 년, 몇 달, 막 며칠 그거 뒤집어 쓰고 피부 뒤집어지고 못 먹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엄청. 저는 바로 이게 스포츠 멘탈 코칭의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스트레스가 왔는데, 뭔가 자극이 왔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낀다. 아픔을 못 느낀다. 기분 나쁜 걸 못 느낀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우울감이 있거나 번아웃이었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멘탈 코칭의 효과라는 건 예전에는 이만큼 길었었는데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1시간까지도 갈 수 있고 30분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코칭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제안한다기보다는 선수가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방식을 묻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또 뭐 호흡하는 방법도 알려주기도 하고, 종교가 뭐 또 크리스찬인 선수들에게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미팀하고는 제가 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과반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서 정말 전화를 어떨 때는 코칭이라기보다는 기도하고 끊을 때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에 맞게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자연스럽게 회복력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역경이나 실패 후 우리가 정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도 계속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 능력.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막을 내린 그 MBC의 우리 집이라는 금토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다 보진 못했지만 중간중간은 봐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김희선 그 배우가 정신과 의사, 우리나라 치면 뭐 오은영 박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런 류의 그 드라마였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던 시어머니하고 뭔가 이제 화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산길에 눈이 정말 엄청나게 쌓인 산길에 약간 높은 신발을 신고 흰 코트를 입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바닥에 벌러덩 눕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눈송이가 막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대사를 해요. 씩 웃으면서 미끄러지는 것도 괜찮네. 저는 근데 오늘 그거를 제가 카톡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오늘 코치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꼭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미끄러지는 것도 괜찮네. 네. 저 역시도 뭐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에 실패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뭔가를 많이 배우느냐. 실패의 경험을 재평가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성찰을 하는 것.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네. 저도 이 멘탈 코칭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코칭은 한 2009년부터 시작하면서 프리랜서로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협업해서 하는 일을 하다가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됐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제가 멘탈 코치지만 일을 할 때는 멘탈 코치인데 나한테는 멘탈 코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주변에 또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저도 코칭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실패 경험을 재평가하고 앞으로 더 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치님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왠지 코치님들이 내 편이 돼서 오늘은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코치님들? 네. 네. 임대영 코치님의 환한 모습과 네. 코치님들이 또 끄덕끄덕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죠. 목표를 향해서 동기부여는 뭐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한 번 동기부여가 됐다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실패의 순간이 다가오고 뭔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 계속 또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스포츠 멘탈 코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제 사례가 아니라 축구 사례를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례죠.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가 그 몇 달 전이죠. 손흥민 선수에게 네, 하극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멘탈 갑이고 정말 좋은 멘탈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렸을까요? 손흥민 선수도 흔들리죠. 그래서 손가락도 부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스포츠 선수 뭐 박세리 선수 요즘 제 아버지 이야기로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대단한 선수들도 또 여기 계신 우리 코치님들도 흔들려요. 그런데 그 축구 그라운드에서 그래도 그 선수들이 와, 어떻게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지만 90분의 경기를 때로는 연장까지 하면 거의 뭐 100분, 120분을 뛰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포츠 멘탈 코치로서 멘탈 코칭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한 목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목표는 그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면 침대 축구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저 중동 국가 선수들. 왜 그럴까요? 목표를 상실하거나 더 이상의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뛰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선수,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모두 다 선수라고 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좀 전에 우리 초등학교 그 탁구 선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는 어떤 거세요? KSC 따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표고요. 또 코치로서 목표도 중요하고 한 인간으로서 좀 거창하게 우리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2024년 6월 30일 지금 시간은 8시 43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코치님들도 저도 지금이 가장 오래 산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 모든 교훈을 바탕으로 내가 잘했던 강점을 여기에다 장착하고 약점은 조금 개선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목표로 가셔야 되는데 그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어떤 고울 그 세팅 우리도 그로우 모델로 대화할 때 늘 하잖아요.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그래서 코칭할 때 이제 스마트한 목표 설정. 뭐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하실 테니까 또 목표를 또 시각화하는 거.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의 경우는 뭔가 시각화할 때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면 저는 눈을 감거든요. 눈을 감아야지 상상이 잘 되는데 선수들의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선수들이 90%, 80% 이상의 선수들이 눈을 뜨고 시각화를 해서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 그리고 저는 이제 눈에 뭔가가 보이면 몰입이 안 되는데 선수들은 눈을 뜨고 시각화를 참 잘해요. 자, 이제는 강철 멘탈, 유리 멘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강철 멘탈이십니까? 유리 멘탈이십니까? 좀 전에 전문 코치 체크리스트 하시면서 점수가 어느 쪽으로 좀 편중되셨나요? 강철 멘탈, 유리 멘탈. 나는 강철 멘탈이다. 나는 유리 멘탈이다.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데 강철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이에요? 손들 이거 합니다. 그런데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강철 멘탈도 유리 멘탈도 아니다. 세 개도 나와 있습니다. 네. sometimes 강철 멘탈인 내가 있고 sometimes 유리 멘탈인 내가 있는 거예요. 유리 멘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크다스 멘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부 멘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어떤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이 우리 다 오래 산 날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느 때에 어떤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야 진짜 나 미쳤나 봐. 그때 그걸 어떻게 버텨냈지? 그 순간에 그걸 내가 이겨냈단 말이야. 그랬던 강철 멘탈에 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돌아보면 야 진짜 나 진짜 웬일이니? 내가 그까진 일 때문에 그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고? 그런 유리 멘탈이었던 나도 있었을 거예요.
인터넷을 서치해보면 이런 화면이 있더라고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8가지. 근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가 멘탈이 약해졌을 때의 특징. 누군가가 멘탈이 무너졌을 때의 특징.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변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감정이 흔들린다. 저도 이럴 때 있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거나 잔 걱정이 많다. 저도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저의 고객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고쳐드리죠. 그걸 걱정이라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대비, 준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꿔드리죠. 항상 긴장 상태이거나 남의 눈치를 자주 본다. 이건 또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뭔가 배려심이 있고, 뭔가 섬세하고 침착하고 사려 깊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일이 작다. 이슈에 민감한 편이다. 힘든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누군가는 굉장히 도전적인 분들은 이 힘든 상황이면 나 쾌감을 느껴 막 에너지 뿜뿜 이런 분들 계시지만 저 역시도 힘든 상황을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저도 아까 이제 거울 보면서 신들한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나는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쌍꺼풀 수술을 하면 코도 세워야 되겠지? 뭐 그러면 턱도 깎아야 되나? 뭐 피부도 땡겨야 되나? 뭐 혼자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자기 자신을 이러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얼굴 이게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이렇게 혼자 또 저를 위로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멘탈이 약해졌을 때는 포기가 빠르다.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결단력 있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코치님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해석하세요, 저렇게 해석하세요라고 가르쳐 드릴 어떤 그런 레벨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거는 내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겠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는 코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멘탈이 약해지면 막 이렇게 아이고 두통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전화도 하고 후회도 하고 막 땀도 치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화가 나면 이제 짜증도 내고 근데 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설거지 할 때도 가끔 막 근데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 남편은 뭐 어디서 라디오 틀어놨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디오가 아니라 저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이제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저의 블랙박스는 아무에게도 공개 못합니다. 이거는 멘탈 코치, 뭔가 이렇게 그래도 성숙하게 코칭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언어를 쓸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XX 막 이런 것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찬양 틀어놓고 XX 하고 있는 저도 발견을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더 줄어들고 더 느긋해진다면 저도 더 건강한 멘탈이 되어가는 거죠. 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걸 찾아봤어요. 호구도 싫고 손잡도 싫다. 갓생의 궁극은 멘탈 관리. 그쵸. 우리도 뭔가 멘탈 털렸어. 나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랑 이제 잘라버릴 거야. 손절할 거야. 절교할 거야. 이거는 좀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멘탈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인 강인함.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힘. 그래서 건강한 멘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 진자 운동처럼 빨간 어떤 것이 나를 찡 하고 쳤을 때 수많은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들이 정말 무슨 그 설거지 물에 잠겨있던 밥알처럼 다 올라오지만 이 진자 운동이 점점 빠른 시간 안에 줄어드는 상태. 제가 좀 전에 유서연 선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전엔 1년 걸리고 뭐 한 달 걸리고 뭐 몇 주 걸렸던 것이 몇 시간 안에 정리되는 것. 우리도 이게 바로 건강한 멘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KSC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코치님들, 그리고 다른 목표를 준비하고 계시는 코치님들, 여러분들의 체력, 신체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KSC 시험을 본다고 하면 코칭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들, 우리 훌륭하신 김대영 코치님이 많이 알려주신 그런 어떤 스킬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상태인지. 그 다음에 프로들에게는 정말 한 끗 차이, 멘탈이죠. 네, 이 멘탈이. 그렇다고 뭐 멘탈만 좋다고 기술이나 체력이 없는데 성과가 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체력과 기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게 완벽하게 퍼포먼스로 또 석세스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멘탈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점수를 줘보세요. 내가 그 목표 12월 31일에 또는 다음 주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체력은 이대로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올려야 되는지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기술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나의 업무와 관련된 그 기술은 여기서 얼마만큼 올려야 하는지 이걸 잘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멘탈 관리가 필요하시면 그 직전에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네. 저는 뭐 멘탈에 대한 정의를 제 논문에서도 정의를 했지만 그거보다 저는 쉬운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좋아졌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오늘 이 강의 성공. 그리고 나 정말 뭔가 나도 스포츠 멘탈 코칭 배우고 싶어. 그러면 제가 또 제 스스로 성공. 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드는 거. 끝까지 뭔가 내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멘탈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멘붕을 경험하셨나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여긴 어디? 난 누구? 저도 좀 전에 김대원 코치님이랑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멘붕의 상황이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 지금 그 화면 상단에 보면 멘탈 코칭 컴퍼니라고 아주 쭉 이렇게 있는데 좀 전에는 MCC 저희 회사는 MCC거든요. 멘탈 코칭 컴퍼니. 참고로 저는 MCC 아니고 PCC인데 회사는 MCC입니다. 그래서 MCC 로고 크게 하고 멘탈 코칭 컴퍼니를 띄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혼자서 이걸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게 뒤집어져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디자이너 하시는 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반대로 하는 걸 받아서 했더니 제 화면에 제가 똑바로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준비를 너무 잘했어. 그랬는데 7시 50분쯤 김대원 코치님을 만났는데 코치님 저 글자가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디자이너에게 받아놓은 게 어디 있는지 이제 그 시간 안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로고는 잘린 글자만 있는 걸로 왔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크고 작은 멘붕의 순간이 오지만 그 순간에도 이제 저는 이런 걸 생각한 거죠. 제 로고가 띄어지고 저희 회사가 나오는 게 오늘의 목표는 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또 프로 멘탈과 관련된 저에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알려드려야지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요거 그냥 화면 바뀐 거 글자가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았지만 멘탈 코칭 컴퍼니 조금만 나오는 걸로도 그냥 심호흡하고 제가 마무리 해보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도 저의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멘붕의 상황이 오시든지 간에 지금 나한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그래. 근데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지?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하면 될까? 이게 바로 멘붕에서 빠져나오는 기법이고 이 비법을 우리 스포츠 선수들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멘붕 보통 심한 충격을 받거나 실패나 실수했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또 체력이 바닥났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다다랐을 때, 인간관계가 힘들었을 때, 항상 우리 이런 일들에 둘러싸여 있죠. 우리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심한 충격에 빠질 때는 바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관, 어떤 분은 존중, 어떤 분은 배려, 어떤 부분은 의리, 어떤 분은 뭐 결단력, 독립심. 그런데
이게 상충되거나 이거에 대한 어떤 배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멘붕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좀 믿는 편인데 이게 좀 안 됐을 때 상처가 굉장히 좀 오래 가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람이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군가가 배신을 해도 저처럼 그렇게 크게 상처를 안 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일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뭐 무시받거나 그랬을 때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뭘 누가 그렇게 존중해. 요즘 그런 사람들 없어. 다 자기 것만 챙기지. 그래서 그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온, 내가 정말 신념처럼 믿고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가 사람으로서의 도리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기준치를 높게 두고 상대에게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다운이 되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구나.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그걸 내가 알아차렸더니 코치님들 너무 잘하시잖아.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다르게 해볼 것인가?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모두에게 존중하지만 나의 존중을 정말 제대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활용이라는 아주 어, 좋지 못한 더 큰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조금 덜 존중하고 그걸로부터 내가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 저는 이제 선수들 코칭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 요즘 뭐 유소년 체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코치 감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선수들 사이에 어떤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그 대다수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앞선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들도 뭐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우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고, 리얼리티, 나의 지금 현재 상황,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고울 세팅,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고 싶지? 그걸 위해서 당장 우리 오늘 어, 첫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하고 만났을 때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내일 7월 1일부터 당장 뭘 하실 건가요? 이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코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코치의 삶이라는 거는 이렇다라는 글이 있어요. 같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영어로 읽으시면 그 느낌이 더 다가올 것 같고요. 저는 발음이 좋지 않아서 한글로 읽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것이 반드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코치님이 다시 손을 뻗어서 우리 고객이 위대해지도록 도울 때입니다. 저도 이 일이 즐거워서 이 가치가 좋아서 아직도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증권회사를 다니는 증권맨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가치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 그 20대에 모두가 다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왜 괴로웠는지 아직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몰랐었는데 제가 코칭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빛이 나고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내가 서포트하고 도와줬을 때 그걸로 행복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코치가 참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코치님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감을 잠깐 나누고 뭐 다 듣고 싶지만 또 비디오를 끄고 계신 코치님들도 계시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질문과 답을 좀 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호스트이신 김대원 코치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뭐 마음에 남으셨거나 정말 제가 딱 9시에 맞췄네요. 저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네. 어떤 시간이셨어요? 네, 김대원 코치님. 시간 더 쓰셔도 되는데 또 칼같이 이렇게 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저는 딱 그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오는 비행기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예. 그 질문이 되게 이렇게 좀 기억에 와 닿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뭐 메달을 딴다고 그러면 금메달 따는 거를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 그러니까 목표 너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 예.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 되겠다. 예. 목표를 이루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주는 질문이 되게 기억에 남고, 예. 체력과 기술의 멘탈 이 세 가지 조합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 어떤 프로 멘탈을 가져가는 중요하다. 그래서 체력도 신경 써야겠고, 기술도 필요하고, 멘탈도 필요하고, 예.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옥윤정 코치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 코치 자격증은 없고 KAC 아, 따려고 그러시군요. 준비 중인데요. 그러시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앞에 이제 김대영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되게 기억에 남았고 저도 이제 코칭 실습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멘탈 코칭은 어,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호기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시간 네.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답변 감사드리고요. 멘탈 코칭 어떤 건지 또 우리 코칭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좋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코치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저는 사실 요즘 멘탈력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뭐 저자특강이 다 멘탈에 관련된 건데, 제가 사실 저도 박사 논문을 좀 군인을 대상으로 멘탈력을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더그 스트라티직 MTQ 48을 좀 군에 좀 맞춰가지고 54문항으로 만들어서 지금 설문조사 다 끝냈고 통계 분석 중에 있는데, 멘탈력 지금 현재 여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그 통제, 어, 전념, 도전, 자신감으로 이제 구성된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리더십 효과성이나 의사결정하고 상관이 좀 없던데, 군에서는 사실 본인도 낮게 보고 부하들도 지각하는 그 통제 요소, 그 감정 통제하고 뭐 삶을 통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본인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 삼은 이들에 대한 이제 다른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아마 감정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노하우가 없을까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 오늘 얘기 네. 다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훨씬 너무 훌륭한 일 하고 계시네요. 나중에 논문 나오면 저도 찾아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숙경 코치님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KSC 준비를 하려고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처음 질문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이 정말 6월 30일이라 딱 상반기인데 12월 31일에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저희가 항상 목표 정하기 코치로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그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 다시 한번 나의 또 멘탈이나 동기, 이 목표에 대한 거는 몇 점일까?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끊임없이 저에게 미소를 보내주셨던 박현혜 코치님. 어, 저는 그 말씀해 주셨던 뭐 아까 그 집중력, 자신감, 스트레스 관리, 회복력, 동기부여, 목표 설정 이런 게 우리가 안 다루는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영식 코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저렇게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지? 막 그러면서 같은 단어를 해도
예, 물론 그런 유명한 뭐 컬링 선수나 그 금메달 선수를 멘탈 코치를 하셨다라는 물론 배경 때문에도 신뢰가 가지만, 예, 그 존재감 이렇게 품어져 남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시는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좀 흠뻑 젖은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저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도 이게 이렇게 수긍하게 되는 걸까 이 생각하면서 들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손흥민 선수나 뭐 박세리 선수도 멘탈 흔들린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건 분명한 목표가 그들한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이 굉장히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맨날 그 목표를 명료화시키고 또 정말 원하는 주제인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더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코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언젠간 나는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멘탈 코치가 될 거예요라고 자신감 있게 코치로서의 저의 목표를 선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저도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코칭한 모든 고객은 꼭 나중에 다시 한번 코칭해달라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코치가 돼야지 막 이렇게 소박하지만 그 완전, 목표를 마음속에 넣어봤을 때 네, 감사합니다. 또 코치님의 칭찬이 또 저를 또 춤추게 하고 굉장히 또 행복했습니다. 분명히 박현애 코치님에게 코칭 받으신 고객은 또 코칭해 주세요 하고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그 이상으로 다른 고객까지 모셔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준식 코치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네, 번째 감사합니다. 24년도 12월 31일에는 어디서 뭐 할래? 제가 한 몇 년 전에 지금 그 친구 하늘나라를 가고 없는데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뭐 7, 8년 전부터는 준 씨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디서 보낼래? 이걸 저한테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홍천강으로 갈까? 제천강으로 갈까? 뭐 저 영흥도로 갈까?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밤을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 내일 7월 1일은 무엇을 할래? 이거 질문에 제가 답이 있습니다. 제가 우측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골프를 못한 지가 8개월, 9개월 됐는데 의사 선생님은 6개월 이후에 하라 그러는데 저는 입안을 좀 속도 입안을 좀 해서 내일 7월 1일에는 필드에 나가서 멘탈력으로 지금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기술 체력은 없지만 멘탈력으로 적어도 뭐 보기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는 또 체력 관리도 또 잘 하시면서 필드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노연상 코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코칭을 여러 고객을 만나서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중에는 코칭이 잘 먹히는 고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어서, 인간이라는 게 질문한다고 금방 깨우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 박사님 쪽 말씀하신 걸 듣고, 되거나 말거나 더 믿어야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코치들 중에서 그 실력이 있는 멘탈 코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멘탈 코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선수촌 안에 멘탈 코치가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네, 그럼 네. 실력이 있는 멘탈 코치와 실력이 좀 그런 멘탈 코치의 모습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장에 계시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이 질문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꼭 실력이 있는 멘탈 코치, 실력이 없는 멘탈 코치, 꼭 스포츠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코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코칭 교육을 받은 새내기 코치들이 이런 질문, 비슷한 류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코칭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코칭을 잘 이번에는 못한 것 같아요.
망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제가 드리는 피드백은 고객에게 물어보셨나요? 오늘 코칭이 어땠는지? 하고 물어보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제가 조금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써볼게요. 정말 나 진짜 개떡같이 코칭하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고객이 만족한 코칭은 좋은 코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실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뢰가 안 가는 멘탈 코치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칭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코치는 예, 신뢰가 안 가고 그게 바로 실력이 없는 코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우회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코치님께서 코칭이 잘 먹히는 고객이 있고 안 먹히는 고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종종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또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코칭을 준비해 갔어도 그 사람이 우리 코첩을 하다라고 표현하죠. 코칭을 받아서 나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좀 코칭 스킬이 별로 없고 뭐 자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뭐 코첩을 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코칭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요즘 오히려 코칭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한테 주로 코칭을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제가 코칭을 하도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 정말 훌륭하신 코치인지 제가 믿지만 내가 이 질문하면 저렇게 또 내가 답변하면 이런 질문 또 해주실 거야. 이런 프레임에 제가 갇혀 있는 저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새내기 코치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물어보면 저도 거기에 다 내려놓고 제가 코첩을 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분이 코칭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또는 진짜 내가 저분을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말씀은 좀 두서없이 드렸지만 실력이 없는 코치, 있는 코치는 어떤 또 다른 동료 코치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판단을 하는 거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윤리에 맞게끔 코칭을 하는 사람인지 윤리를 저버린 사람인지 그리고 그 윤리는 그 코칭 철학 그 전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답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답을 찾아주는 파트너다.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답변이 미흡하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공개적으로 더 물어보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네, 현장의 소리를 좀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서 꺼냈던 아, 질문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시고 또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우리 윤영돈 박사님. 오늘 부끄럽지만 저희 강의 또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소감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게 사실은 코칭의 우리 그 근원을 따져보면 사실 이게 다 운동 코치에서 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보면 코칭이 뭐 어떤 걸 구분한다는 것도 결국에 그것도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멘탈 코칭도 사실 우리가 어떤 코칭에서 멘탈 코치가 아닌 상황에서 다른 코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 멘붕에 왔을 때 그거를 또 이겨내는 힘도 그 사람이 단지 정신적인 힘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실 1시간 정도의 이네요. 저도 뭐 멘탈 코칭의 다른 코치님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워크숍도 많이 들어보고 한 과정인데 오늘 이 자근자근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영실 코치님의 그 목소리 안에는 참 프레젠스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멘탈 체크리스트 하는 것도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경험을 주셨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멘탈에서 중요한 집중력, 자신감, 스트레스 관리, 회복력
이 동기부여 이런 부분도 참 많이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긍정심리학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도 다 히어로의 관점에서 이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또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좀 바뀌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에 대한 축소가 하나의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트렌드죠. 옛날에는 이제 관계를 좀 넓게 하는 게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관계를 되게 축소하는 게 트렌드인데 저는 오히려 그 트렌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주고 불안이라는 부분을 더욱더 이게 전염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질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 묘사를 우리가 글 쓸 때 텔링하지 말고 쇼잉하라는 말을 하죠. 그것처럼 질문하실 때도 그 방법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텔링이 아니라 그 머릿속으로 그 실제 얘기를 듣는 사람의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쇼잉해 주는 방식이 참 진짜 멘탈 코치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스포츠 멘탈 코치와 비즈니스 멘탈 코치와 커리어 멘탈 코치가 다를 것 같아요. 코치님은 멘탈 코치라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를 또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윤영돈 박사님 코치님께서 또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또 굉장히 또 얼굴에 열감이 생기면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배워서 너무 반가웠고요. 스포츠 멘탈 코치, 커리어 멘탈 코치, 그리고 비즈니스 멘탈 코치. 비슷한 부분이 있고 저는 그냥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를 뿐이고 스포츠의 경우는 뭔가 바로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금메달을 땄다, 무슨 메달을 땄다, 그리고 이겼다, 졌다. 그래서 피드백이 좀 빠르고 코칭에 대한 중요성과 코칭이 참 좋다라는 건 알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기업에 가서 코칭을 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좀 정량적인 부분이 측정이 좀 어려워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면 스포츠의 경우는 그게 좀 명확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슷한 점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가지고 가야 할 부분, 좀 버려야 할 부분, 바꿔야 할 부분을 멘탈적으로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코칭이 다른 코칭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교육학 박사이고 이제 저희 교수님은 이쪽 교육 심리를 전공하신 분인데 항상 저에게 그런 질문을 제가 박사를 마칠 때까지 하셨어요. 당신이 말하는 코칭이 그게 티칭이고 교육인 거야. 왜 자꾸 코칭이 교육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가 이제 멘탈 코칭 컴퍼니의 어떤 코칭 플랫폼 사업을 하느라고 IR 대회도 많이 나가고 여러 심사위원들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듣는 질문도 그래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코칭과 상담과 컨설팅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질문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저에게는 제가 계속 더 명료하게 누군가가 들어도 아 이게 뭔지 알겠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저와 우리 코치님들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고 길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민희 코치님, 제가 이제 화면 켜신 코치님들께만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멘탈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 여기서 주어진 환경에서라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정말로.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방법을 다 좀 더 방법도 성숙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멘탈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네, 입니다.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수정 코치님. 네, 윤수정 코치님은 저희 멘탈 코칭 컴퍼니에 함께 하시는 네, 대표 코치님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몇몇 분은 아는 분들이고, 오늘 이영실 코치님 강의를 들으면서, 코칭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정말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사람의 마음을 녹여 놓으시면서 사람의 문을 활짝 여는, 어, 그 겸손함이 되게 많이 묻어났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영식 코치님과 함께 하고자 했을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엇을 저희에게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예.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펼쳐나가길 원해서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결정을 더 잘했구나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아까 그 초등학생들 그 멘탈 코칭 하면서 던져주셨던 그 멘트 그리고 그들의 나눔을 소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한동안 지금 이제 멘탈 코칭을 놓고 제가 이제 유방암 경험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멘탈 코치로 이제 활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멘탈 코칭을 좋아하는 게, 선수들의 땀 냄새가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코칭하러 가면 선수들이 땀을 막 흘리고 와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땀 냄새가 맨 처음에 되게 싫었는데 계속 가까이 코칭할수록 그 땀 냄새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땀방울 떨어지는 그 모습이 정말 숭고하다. 그래서 이 매력에 저는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게 다시 펼쳐질 저의 무대가 기대되는 이 오늘 해주신 이 강의가 저의 가슴에 더 큰 불을 일으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치님들 이야기 제가 정말 너무 저도 잘 들었고요.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코치님들이랑 함께하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또 KSC 준비할 때 우리 코치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한 멘탈 솔루션. 네,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멘탈 코칭을 위해서 일해 나갈 거고요. 또 함께 하고 싶으신 코치님들은 언제든지 또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코치님.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에 또 귀한 시간에 우리 코치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코치님들의 2024년 12월 24일에 그 꿈을 저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책을 보다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쭤보질 질문 하나 못했는데, 받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 책에 보면 104페이지에 이렇게 그 시각화 훈련할 때는 오감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신체 감각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시각화 훈련할 때는 오감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주얼이나 오디오나 이런 거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감을 한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오감이라고 사실 표현은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NLP에서도 VAK를 하잖아요. 키네세릭 해서 어떤 선수는 향에 민감한 선수가 있고요. 근데 이 VAK를 한다고 해서 이 스포츠 선수 다른 고객들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안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 느껴지는 선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장에서 그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가 굉장히 더 임팩트가 있어서 그 목표가 더 앵커링하게 명확한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들리는 거나 보이는 거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어떤 느낌, 이 두근거리는 느낌, 이런 느낌도 있고 향기, 그 바람, 풀냄새, 그리고 아까 이제 윤수정 코치님 이야기한 것처럼 땀 냄새, 그리고 어떤 맛,
그때 이제 선수들도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면 씹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젤리의 어떤 그런 맛이라든지 뭐 와드득하는 그런 어떤 뭐 너츠의 맛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앵커링 할 때 씁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스포츠 멘탈 코칭에서는 좀 더 그 VAK를 복잡하지 않고 더 심플하게 접근해요. 선수들을 그걸 좀 이렇게 미묘하게 가면 오히려 경기력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 그거 잘 안 느껴지는데 왜 자꾸 물어봐. 그럴 때 이제 그런 선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죠. 아, 그리고 약간 스포츠 멘탈 코칭과 관련 없는 질문인데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왜 이런 아시안 게임이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이렇게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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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만약에 6관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3관왕이 된 선수와 6관왕이 된 선수는 연금이 다른 건가요? 그게 그 뭐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수의 돈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뭐가 되면 더 이상 또 안 올라가는 게 있고요. 또 이게 뭐 대회별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맥시멈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면 제가 더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 그냥 이 6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관왕과 6관왕은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나 그냥 네. 갑자기. 네. 네, 그게 아마 뭐 메달 개수에 따라서도 있고 또 뭐 어떤 대회에서 하는 게 있고 이제 훈장을 받으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서연 선수도 뭐 메달을 하나 더 땄으면 국민 훈장을 받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뭐 훈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쉬워했었거든요. 네. 아, 코치님이 그 얘기하셨던 게 그 선수와 그 유서연 선수와 이렇게 선수일 때도 코칭을 했지만 또 정말 이렇게 어떤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데서 코치로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네, 예. 맞습니다. 그 인연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네, 너무 뭐랄까, 귀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어진 비결? 이게 그건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니까 그냥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선수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평생. 그래서 그런 마음이 중간에 전달이 됐고, 저희 멘탈 코칭 컴퍼니에 파트너 코치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코칭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코칭 교육도 받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삶에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간적인 신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